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16년부터 LIG 넥스1과 함께 타우러스급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탐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창문만한 표적도 정확히 때리고 강화 콘크리트의 지하 시설도 관통하는 전투기용 미사일입니다. LIG 넥스1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까지 탐색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어 ADD는 체계 개발에 돌입해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한국형 전투기 KF-X의 공대지 무장으로 장착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ADD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이 고비 아닌 고비, 장애물 아닌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방사청입니다. ADD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을 업체 주관 개발로 뒤집고 방사청이 사업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방사청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DD는 첨단 기술과 비닉 무기를 개발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은 방산 기업에게 넘기자는 취지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민간 기업에게 개발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ADD의 탐색 개발이 제대로 마무리될지 업체 주관 개발로 전환됐을 때 ADD의 탐색 개발 노하우가 적절히 이전될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가공할 무게를 ADD 없이 개발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ADD가 빠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과제를 KF-X 전력화 시점에 맞춰 완수할 수 있을지 급등하는 개발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즉시 개발에 성공하면 본전이지만 실패하면 KF-X 전력화 실패와 같은 막대한 후과가 뒤따르는 도박입니다. ADD 주도에서 업체 주관으로 바뀌니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후과가 두려우니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DD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비용은 약 8천억 원입니다. 탐색 및 체계 개발에 3천억 원, 양산 및 구매에 약 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세계적인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급 독자 개발 및 약 200발 양산이 목표입니다. 첫 단계인 탐색 개발이 2016년 시작돼 내년 완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ADD의 1본부는 비행체, 4본부는 탄두 개발을 각각 맡아 LIG 넥스1과 공동 탐색 개발을 해왔습니다. LIG 넥스1은 작년 아덱스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모형을 전시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지형 회피 및 추적 비행, 강화 콘크리트 관통 탄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순항 비행에 따른 상대적 저속으로도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관통 탄두 기술은 거의 난공불락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자 개발을 자신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도전은 이어졌습니다. 작년 아덱스에 전시된 LIG 넥스1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모형. 누가 뭐라 해도 한국에서 무기 제일 잘 만드는 곳은 ADD입니다. 국산 무기 개발의 역사와 전통, 성과 모두 ADD 차지입니다. 500km 안팎 사거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에서는 ADD는 정도 돼야 넘볼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과감하게 비첨단 일반 무기로 분류하고 민간 방산 기업에게 연구 개발 주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LIG 넥스1 아니면 주식회사 한화가 주관업체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투기 개발업체라고 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새롭게 선수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LIG 넥스1이 탐색 개발에 참가했으니 체계 개발도 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첨단함형 적용 연구,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 등 국책 과제를 도맡아 했지만 KDDX 본사업 수준은 도둑 촬영으로 설계도를 훔친 현대중공업에게 돌아갈 참입니다. AESA 레이더도 LIG 넥스1이 10년 이상 개발했는데 한화 시스템이 덜컥 낚아채 주인이 됐습니다. 기술,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이 허다한 데가 이 동네입니다.
ADD는 체계 개발 불참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의 한 관계자는 업체 주관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면 ADD는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 개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가라는 의사를 방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연구소인 ADD가 개발하면 이윤을 따지지 않아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민간 업체가 주관 개발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고집었습니다. ADD 입장에서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주관 자격을 잃었을 때 개발의 주도권을 잃은 채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사업 관리의 방사청과 개발 주관 업체가 따먹고 실패의 쓴자는 ADD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에는 기술과 노하우가 쌓인 ADD와 LIG 넥스1 둘 다 손을 떼는 최악의 상황, 즉 성공 가능성은 줄어들고 개발 비용은 급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공군 F-15K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해 표적을 명중하는 장면. 우리 군은 F-15K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를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참조항법 등을 이용해 낮게 정확히 날아가 목표물을 때립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 단두가 장착됐습니다. 전투기의 비행거리까지 더하면 타우러스의 유효 공격 범위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위력적인 겁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최대 사거리 900km인 미국제 제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사실상 동북아의 비대칭 무기입니다. 개발로 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정도로 배포 큰 나라는 미국 정도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도 공동 개발합니다. 중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 독자 개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KF-X의 핵심 무장으로 KF-X의 성패를 가를 미사일입니다. 똘똘한 무장 없는 전투기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어 전력화, 수출 모두 어렵게 됩니다. 크기와 사거리를 줄인 FA-50용 공대지 무장 개발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연계된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KF-X의 전력화, FA-50과 KF-X의 수출과 직결되는 겁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개발 계획이 산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성공 확률 떨어지는 업체 주관으로 하느니 독자 개발 접고 외국 업체와 협력해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들이 이득 보는 연구 개발이 아니라 가장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개발과 배치. 대한민국 공군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을 170여 발을 수입하고 90여 발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2017년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여 2020년 이후에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탐색 및 체제 개발에 총 8,100억 원을 책정 한참 연구 개발 중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2026년에 실전 배치되는 한국형 전투기와 FA-50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독일제 타우러스 구입 시 기술 이전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군 당국도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2005년부터 독일과 스페인 공군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관성항법 장치와 군용이성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참조항법 장치를 조합한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3중 복합 유도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전장에서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거나 강화 콘크리트로 방어되어 있는 적의 시설물들을 공격하기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은 특수 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량은 480kg에 달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능형 신관을 이용해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폭탄이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지하 시설물을 공격할 경우 관통탄두가 폭발해 침투폭탄이 지표면 아래로 침투하게 합니다. 지하 시설물의 빈 공간을 인식한 지능형 신관은 침투탄두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파괴시켜야 할 지점에서 침투탄두가 정확하게 폭발하도록 합니다. 메피스토는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중량 900kg에 해당하는 폭탄과 대등한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이밖에 지상의 목표물의 경우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를 동시에 폭발시켜 폭풍 및 파편 효과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이렇듯 독일로부터 도입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이며 이는 대한민국 한국영공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지역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이며 오차범위 3m 안팎의 정밀성과 3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뚫고 타격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 정밀도를 갖춘 미사일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타우러스 350KE는 무게 1.1톤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0.6에서 0.9 정도이며 사거리는 40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크기와 무게 그리고 사거리가 약간 줄었으나 그로 인해서 FA-50 경공격기, KF-16, F-15K 등 우리 공군 전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와 함정에서도 발사 가능해서 우리 공군의 공대지 전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